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8월 15일 그러니까 광복절 이후에 검찰로 들이닥칠 수 있다. 국회로 들이닥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검찰의 체포영장이 국회로 광복절 이후에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어떤 근거일까요? 함께 보시죠. 광복절 이후 검찰 8월 하순에서 9월 사이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예상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회 비회기는 16일까지. 그러니까 광복절 이후에는 국회 회기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체포동의안 국면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백현동의 쌍방울의 수사가 15일, 16일까지 마무리되긴 힘들다. 그 이후에 체포영장 칠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 표결 국면, 지난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때 체포 찬성하는 여론 사실상 많이 나왔어요. 포기, 무효표까지 찌면 이번에는 한 번 더 체포동의안 표결 들어가면 이거 찬성 여론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당내 갈등, 이걸 체포를 찬성을 해 마라. 라는 갈등하는 의원들이 많아질 거다. 이번 주에는 정진상 실장 참고인 신분 조사 방침이다. 이후에 이 대표 소환도 예정돼 있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정성호 의원은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가 바로 법원 간다. 이렇게 되면 진짜 구속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영장 청구되면 법원으로 바로 가나 여야가 합의해서 회기 중단도 가능. 그냥 가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어. 본인 스스로 불체포 특권 포기했고 법원에 신문 받겠다고 얘기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이건 이 대표 의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정성호 의원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 김재섭 비대위원님. 네. 회기 중에 체포영장이 한 번 더 들어올 것 같아요. 8월 말에서 9월 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일단 체포동의안 표결을 한 번 더 붙일까 말까? 첫 번째, 예상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만약에 체포동의안 표결 국면이 펼쳐진다면 이 대표가 나는 불체포 특권 행사 않겠다 얘기했지만 민주당의 이제 의원들이 어떻게 선택할까? 두 가지 예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표결에 붙여질 것 같고요. 스스로 가는 일은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는 민주당이 부결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요? 느낌이. 왜 방탄? 그러냐면 또 방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검찰의 본인에 대한 모든 수사를 부당한 야당 탄압이라고 이미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특별하지 않아요. 또 추가된 게 아닙니다. 국면이 바뀐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는 여전히 부당한 탄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할 때에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은 했지만은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들 보면 불체포 특권 우리 그 표결을 붙일 때 김용으로 합시다라고 하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예. 포기했는데 어떻게 김용 투표 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면서 본인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들이닥쳤을 때 내가 이거 이겨낼 자신이 없겠는데 이번에는 왠지 가결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김용으로 전환해서 자 누가 나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건지 영장심의심사 받으려고 하는 건지 알아봅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부결 쪽으로 이끌어 가려는 모양새를 할 겁니다. 게다가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것을 민주당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했을 때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가 대번에 이거 아닙니까? 조건부 수용 아닙니까? 어떤 것이 정당한 수사냐는 본인 스스로 셀프로 판단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는 지금 검찰의 모든 수사를 야당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정의를 해놓은 상황인데 셀프로 심사한다고 하면 당연히 부당한 수사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 전에 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80조 사망 그러니까 기소가 됐을 때 직무정지가 되는 그 조항도 예외를 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이거는 부당한 기소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쭉 지켜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대한 수사, 검찰에 대한 기소 전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부결되게끔 계속 당안에서 물밑 작업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계속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회기 중에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체포동의안 표결이 열렸고 당에서 이건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부결시킬 것이다. 라는 김재수 전 비대위원의 예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전용기 의원님, 이번에 8월 말에서 9월 초에 이 대표 영장이 들어오고 이 대표가 혼자 법원에 안 가시게 될 상황,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면 전용기 의원은
체포에 찬성할 겁니까? 반대할 겁니까? 그 표결까지도 안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방탄하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예. 애초에 민주당에서도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근데 막 우여곡절 끝에 표결이 열려. 그렇게 되면 네. 그러면 가신다고 당연히 얘기하시겠죠. 거기에서 가신다고 이야기한 걸 가지고 우리가 부결 이렇게 하면 또 어차피 국민의힘이나 검찰에서 원하는 거 우리가 들어주는 건데 왜 그럼 부결시키겠어요? 전 의원님은 찬성, 체포 찬성. 아마 그 찬성하라고 대표께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일부러 막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 아까 정성 의원이 밝혔던 것처럼 회기도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찬반 논란으로 빠지는 것 자체가 검찰이 원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면 지금 8월 15일 이전에 구속영장 청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영장실질심사를 당연스럽게 받으러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9월 이렇게까지 미루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이 논란이 불거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 하면은 체포영장 청구될 수 있는데 정치적인 의도가 있군요. 굳이 정치적으로 9월 달에 그러니까 9월에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국회에서는 다시 표결을 하게 될 것이고 언론에서는 일주일 넘게 뭐 체포영장이 청구될 것이냐 말 것이냐 부결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얘기만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재명은 범죄자라는 프레임이 다시 한번 씌울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이걸 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원하는 그림대로 우리가 따라가 줄 필요가 없다라고 밝히는 것이고 예. 이재명 대표는 본인 나 구속영장 청구되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이야기하실 거라고 봐요. 예.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에 가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냥 전문적인 얘기 배제하고 5대 5잖아요. 구속 5, 석방 5, 그죠? 5대 5잖아요. 아무리 좁게 잡아도 그럼 절반은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당 대표가 그렇게 구속되면 구속된 당 대표의 역할을 원내대표가 대신 수행합니까? 아니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대신 수행합니까? 원내대표가 하죠. 박강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가 하실 건데요. 저는 구속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만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의 사유가 되게 궁금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에 구속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된다든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된다든지 상황의 중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뭐 상황의 중대성은 중대성이라고 검찰이 우길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로 나오는 것을 보면 결국에 이 방북 비용을 대납한다라는 것은 이화영 부지사 입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김성태가 주장하는 것, 이화영이 주장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 이재명의 구속 사유를 증빙을 해야 되는데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들만 봤을 때는 전부 다 말뿐인 재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구속 사유가 충분히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구속 안 될 거다.